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코스피는 기대와 다르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1980선을 내주고 있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현재 소폭이지만 550선 위에서 소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통위 외에도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만큼 한 주간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힘을 잃은 종목도 죽어있는 종목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시간이죠. 이드코의 CPR,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실지 시청자님의 사연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잠깐 지수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후장에 아직까지 별다른 그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시총 상위 종목들의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조선주들과 자동차주들의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역시 지수보다는 종목별 그런 순환매적인 측면들의 시장들, 그것이 이제 현재 변곡점인 우리 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글로벌 지수 또한 어떤 그 대부분의 유럽 증시라든지 다우 쪽의 그런 상황도 눌림 후의 반등이 나와준 상황이라 이번 주 눌림 후 반등의 시점에서 재차 슈팅이 좀 나와줄지 상당히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글쎄요, 오늘 상당히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됐고 조금은 걱정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한데, 자 역시나 오늘 사연과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코스피 종목들의 상당히 좀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CPR의 참여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CPR은 인터넷과 전화번호, 문자까지 열려 있습니다. 인터넷은 서울경제 게시판에 오늘장 내일장 이드코의 CPR 게시판으로 접속하시면 되시고요. 전화번호는 3153-2611번, 다시 2번, 문자는 013-3366번-011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인터넷 그 사연 올려주시면요 채택하셔서 상담해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사연이 좀 올라왔는데요. 상당히 이 종목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시련을 좀 느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전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연부터 읽어보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인가 현대건설을 추천해 주셔서 보유하고 있는 저로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단타로 대응하시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물려있는 장기 투자를 위해서 대응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수가 62,000원, 비중 30%입니다. 라고 너만의 생님께서 글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자, 현대건설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 정도에 이제 우리 오전에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단타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끊어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인 포인트는 중점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이 종목이 올 9월까지만 해도 6만 원대, 그죠? 올 9월 때까지만 해도 6만 원대에
지속적으로 그런 움직였던 종목이 되겠는데 10월 달 들어서 상당히 좀 낙폭이 그런 컸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죠. 10월 달부터 상당히 낙폭이 커졌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어떤 이 현대건설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3분기 실적의 어떤 그 불확실성, 그죠?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더불어서 이제 기관들, 그죠? 기관들의 매도 공세가 상당히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이 종목이 낙폭이 커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3분기 실적이 크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저도 그때 당시에 매수 포인트를 어느 정도 한 5만 1,000원권 정도에서 재차 처음에 이제 매수를 좀 하려고 매수 포인트를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제가 가장 크게 이제 매수를 안 한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하방에 대한 경직성, 그죠?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나오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수급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습들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지선이라고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바닥을 잡으려다가 어떤 그 지하 2층까지 열려 있는 그런 그런 상황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는 수급 부재의 요인 때문만은 아니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10월 달부터 뭡니까? 10월부터 때마침 지수가 2,000포인트부터 1,894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 정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이죠. 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들이 존재해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매수세가 있었는데 그것이 크게 시장에서는 부초이스로 인식이 되지 못하게 되면서 실망 매물과 더불어서 지수의 하락이 결정적으로 이 현대건설을 하방 쪽으로 튼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3분기부터 해외 악성공사 종료에 따른 어떤 그 마진 개선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악성공사 진행으로 어떤 그 가려져 있던 수주잔고에 대한 그 퀄리티 개선 효과가 향후에 실적으로 확인이 좀 될 전망이고 현재까지는 어떤 7조 원 정도 이 해외 수주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현대건설이 4분기부터는 어떤 그 러시아의 비료 프로젝트가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가 좀 유력한 만큼 3년 연속 어떤 본사 기준으로 해서 10조 원 정도의 어떤 그 해외 수주 확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 하반기 정도의 부동산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현대차그룹의 10.5조 이 한국전력의 부지의 어떤 그 개발이 현대건설의 입찰에 대한 어떤 참여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주를 했다라고 가정했다면 그것이 이제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권이라는 거, 그죠? 자, 그래도 잠시 준비된 도표를 잠시 보시면은 건설사 중에서는 그래도 4분기 실적이 가장 크게 순이익이 증가가 되는 그런 기업이 현대, 삼성물산 그리고 대림, 대우, GS건설 그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의 바닥만 잡히고 에너지가 응집하는 그런 과정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구간은 크게 어떤 추가적으로 급락이 가능한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너만의 템님께서 매수가가 얼마죠? 62,000원이죠. 62,000원 정도 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수가를 최대한 5만원 초반대까지는 낮추실 수 있으면은 최대한 낮추시는 전략을 평등약가를 5만원 초반대까지 낮추는 전략을 일단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부터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의 주가도 어느 정도 바닥 안정권에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물리신 거 평균단가 낮추기 전략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목표가가 낮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목표가를 한 6만원 정도
6만 원 정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평균 단가를 낮추셔서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신규 관심자분들께서는 이 현대건설을 올해보다는 내년에 어떤 그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셔서 내년에는 현재 바닥을 이제 확인하려는 매수 과정이 좀 나올 겁니다. 그 매수 과정에서 에너지를 응집하려는 그런 개걸음의 모습에서 매수하는 센스 발휘해서 누가 얼마만큼의 평균 단가를 낮춰서 롱런하냐 이거의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CPR 종목은 현대건설이었죠. 실적 우려 주가가 많이 급락했는데 이 저점을 확인하고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습니다. 현대건설 보유하신 분들 긴 호흡으로 끌고 가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최재수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미국의 고용 지표가 월가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번 주 역시 미국의 지표와 중국의 이벤트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금주에는 이제 그 11월 둘째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주 후반에 중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2의 2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실시가 되는데 지난번 9월 달에 예상보다 장기 대출을 원하는 금융기관이 정말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상 금액이 1,500억 유로로 1차에 820억 유로 비해서는 많겠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합쳐서 전체액이 예상 한도 4천억 유로에 크게 못 미쳐 내년 초 양적 완화 기대감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22는 자산 규모를 현 2조 유로에서 3조 유로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데 1차 LTRO라든지 커버드 본드, ABS 매입에도 불구하고 기존 LTRO 상환원에서 제자리 걸음의 자산을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11월 실물 경제 지표가 10일에 나오는데요. 오늘 중국의 11월 중국 수출과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었습니다. 후반에 나오는 소매 판매 증가율,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산업생산 증가율 역시 전월에 비해서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주 일요일 날에 있어요. 일본의 조기 총선인데요. 현재 집권 자민당의 승리는 예상이 되고 지지도 수준에 대해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317석 이상이 자민당에서 승리할 경우 압승으로 평가되고 300석 하의 시에는 저조한 평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마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 간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흐름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20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어떤 마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금주 후반에 22의 양적 완화 기대감 불러일으킬 만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중국 역시도 경제지표 둔화가 되고 있어서 탄탄한 미국 경제 부각으로 인한 달러 상승 압력이 존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일요일 날에는 일본의 정치적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상승으로 상품 가격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 전반적 시장의 큰 그 강세 업종으로 두각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달러 상승으로 상품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유가에 따른 관련 수혜주, 항공주 외에도 미국에 수출하는 의류 업체도 좋겠고요. 그리고 유가 관련 지주 회사도 좋겠고요. 이런 수혜주 대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기타 실적과 이슈를 기준으로 개별주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유가 하락 수혜주 그리고 대미 수출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추천 종목 가운데 두 종목은 흐름이 좋았지만 두 종목은 또 다소 부진한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틀째 오르고 있는 이노칩과 아비코전자 AS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노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뭐 14,000 이하에서는 좀 매수 예. 관점에서 한번 대응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다행스럽게 오늘 뭐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네요. 예, 뭐 지금 구간에서 네. 예, 살짝 뭐 눌려줄 때 그 관점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0 이하에서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좀 매수 관점 대응하시고 그럼 한 15,000원 이상 한번 또 그 박스권 상단 돌파 흐름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는 좀 매도 관점으로 예, 대응을 하시면 네. 그럼 뭐 좋은 성과 좀 있을 것으로 예, 보여지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아비코전자입니다. 아비코전자는 오늘 뭐 좋았다 나빴다 좀 지금 흐름이 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 종목도 어떤 실적에 그런 받침이 돼서 좀 최근에 좀 반응이 좀 오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호가가 그렇게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워낙 뭐 중소형주다 보니까 그리고 거래 물량도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할 때는 밑에 좀 물량 좀 깔아서 네. 예, 매수를 하시는 게 보다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300원 미만에서 한번 예, 좀 나누어서 매수하시는 전략을 가시면 예, 충분히 또 이 종목도 현재 구간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한 5,800원에서 네. 6,000원대 다시 한번 돌파 흐름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지난 금요일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5,800원까지 아비코전자는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문제가 이 대륙재관과 또 키움증권이라는 종목입니다. 대륙재관이 오늘도 한 1% 이상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예, 예. 뭐 그날도 예, 네. 뭐 대륙재관이 한 5,200원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종가에 좀 막 확 끌어올려서 예, 종가에 뭐 한 90원 정도 끌어올렸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단가가 예, 그 매수 단가이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00 기준도 5,200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지금 저는 뭐 들어가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매매하기가 예, 좀 그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매수하기보다는 예. 또 밑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매매하시는 네. 쪽을 권해드리고요. 충분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주봉상으로도 조정을 받고 최근에는 그래도 바닥을 다친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도 뭐 지금 구간에 들어가시는 크게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려요. 실적도 분명 작년보다 굉장히 네.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탄가스를 만드는 업체고 최근에 캠핑 그런 분위기도 예,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뭐 수요 자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뭐 괜찮습니다. 예, 예. 안심하시고. 그렇군요. 네, 한 종목 좀 남았는데 예, 짧게 AS 그렇죠. 들어볼까요? 예. 키움증권이요. 키움증권 예. 예, 좋습니다. 키움증권 뭐 빠진 것도 아니죠. 0.4% 그러니까요. 예, 빠졌는데 예. 5만 원에 근접하면 좀 마음 놓고 좀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증권주들 최근에 많은 반등이 있었습니다. 예, 반등이 있었는데 오히려 뭐 키움증권 증권주 중에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적이 굉장히 뭐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오른 게 없습니다.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네. 3분기 실적도 그런 운용 부분에서 좋은 성과가 나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뭐 이 종목 다른 증권주들 반등하는 것처럼 예, 올라간다고 하면 6만 원대는 최소한 올라가야 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꾸준하게 예, 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매수하시면 분명히 이 종목은 올라간다고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거래량이 적은 종목일수록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 텐데 우리 김지욱 멘토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단기 공략주 살펴볼 시간인데 어떤 종목들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도 뭐 다양합니다. 네. 예, 다양하고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데이터는 예, 그런 다우기술의 최대 주주로서 다우기술은 또 앞서 말씀드린 키움증권의 또 최대 주주입니다. 네. 예, 키움증권 등 뭐 자회사가 굉장히 좀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매출액은 1조 원 돌파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뭐 12%대입니다. 근데 뭐 지가총액 현재 보면 2,200억대. 이게 뭐 지주사의 어떤 특성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 최근에 좀 해소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8월 달 이후에 8월 1일부터 외국인 쪽에서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좀 소량이나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략 네. 좀 한 4, 50만 주 정도 매집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단가도 한 6,000원 전후로 좀 확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상 보시면 일본 보시면 많이 오른 것 같긴 하지만 뭐 전혀 뭐 오른 것도 없습니다. 뭐 바닥에서 한 15% 정도 15% 정도 오른 상태고요. 뭐 주봉 보시면 뭐 지금 고점, 역사적 뭐 고점을 돌파한 상태고, 이게 돌파했다고 해서 절대로 이게 비싸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그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위로 계속 쭉쭉 좀 올라가도 지금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500원 근접할 때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중기적으로 한 8,000원대까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음 종목은 네. 알파칩스라는 종목입니다. 오전장에 좀 골라놨었는데, 이 종목은 뭐 시스템 반도체 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삼성전자 및 그 삼성테크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해서 그쪽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디지털 뭐 설계 전문 업체 그 스마트파이어라는 회사를 좀 합병을 했고요. 동사는 아날로그 쪽에 좀 굉장히 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스마트파이어라는 회사는 디지털 쪽에 설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양 부분에 합쳐졌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좀 아쉬운 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긴 좀, 지금 뭐 좀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좀, 이 종목도 그쪽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사물 인터넷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좀 테마성으로 약간 좀, 올라가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보다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잦아졌을 때, 한 뭐 5,700원, 800원대? 좀 많이 그 정도에서 기다려서 지금 들어가면 또, 그런 테마 따라서 출렁이다가 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 5,800원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보시고요. 뭐 안 주고 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종목은 오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디텍은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패키징 사업하고 그 LED 그런 모듈하고 뭐 센서 만드는 업체입니다. LED 업체가 올해 보면 서울 반도체나 뭐 이런 보면 굉장히 주가가 바닥을 지금 뚫고 있는데, 동사는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에 좀 휘둘려서 똑같이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틀린 점은 이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LED 업황이 안 좋지만 이 종목만큼은 좀 틀리고, 영업이익률도 보면 2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 약간 줄긴 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그 영업이익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동사의 제품을 안 쓰고는 못 빼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중 기술 장벽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국인에서도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좀 매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뭐 현재 뭐 8,700원대를 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지금도 사실 뭐 그렇게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700원 밑에서라고 하면 부담 없이 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한 1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종목 또 남았네요. 다음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국내 사위권 전선업체고요. 전선업체고 전력 시스템 부분에서는 3위권, 효성, 그 다음에 뭐 대한전선 다음에 뭐 3위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들어서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됐는데 보면 초고압선 등 그런 고부가치 전선 부분에서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되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수주 잔고도 현재 뭐 6천억대로서 뭐 내년도에 이 수주 잔고 감안했을 때
올해보다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한 10%, 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최근에 뭐 기관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내년도를 본 장기적인 좀 포석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집을 하는 그런 예. 관점에서 보시면 이 종목도 뭐 10,000원대 간다 하더라도 크게 밸류에이션 상으로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10,000원 간다 하더라도 PR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목표로 잡고 네. 한번 대응을 하시면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 종목들 추천해 주셨죠. 기업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매수가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흐름을 살펴보고 투자 맥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정윤성의 후광퉁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정윤성 PB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상해 증시 흐름을 보면은 한 주간 무려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장중에 연중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3,000포인트도 넘어드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중국 증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중국 증시는 말 그대로 초강세 시장에 이제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끝도 없습니다. 중국 증시는 여태까지 총 8번의 초강세장이 펼쳐졌었는데요. 지수가 모둘라도 거의 80에서 100%, 그러니까 2배 정도에서 몇십 배까지 올라갔던 그런 초강세장이 있었습니다. 상해 증시 지금 한 지수 2,000에서 3,000까지 50%가 올랐는데요. 봤었을 때는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서 상해 종합지수의 열봉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2007년도의 고점의 절반 수준에밖에 안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자체는 2007년도 고점보다 거래량 자체가 훨씬 큽니다. 한 3배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도 거래량에 비례해서 6,000포인트 부분도 문제는 없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시겠는데요. 우선 그동안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동안 3주 동안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상해자동차 우선은 한 15%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평안보험이죠. 평안보험 민간 보험사인데 어느 방송한 3주 동안에 40%가 올랐습니다. 이렇듯 상해종합지수 제가 이제 추천드린 종목들 위주로 자본만 둬도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방송을 했던 세 번째 날 말씀드렸던 중국 철도건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거의 50%가 올랐습니다. 이렇듯 상해종합지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유명한 종목들 위주로 샀던 종목들 특히나 홍콩 종목을 샀다 오히려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주식이라고 지금 다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진핑 정부의 수혜주라든지 그런 쪽을 잘 알지 못하면 사실상 중국 시장이 아무리 뛰더라도 수익 내기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는 정말 고공행진하면서 높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항천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방산주 그러니까 군용 제품을 만드는데요. 여기서도 GPS를 통해서 무전기라든지 레이더 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항천전자 같은 경우는 코드 번호가 600879인데요. 우선은 방산주를 접근할 때는 먼저 중국 정부의 생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의 초강대국이죠. 나란히 세계 2위의 대국이 있습니다. 이렇듯 되다 보면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 세계 제패를 노릴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국방비를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모함이라든지 인공위성 그런 걸 봤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지만 아직 미국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런 투자 비용을 좀 낮추더라도 속으로는 상당히 방산을 만드는 회사들에게 투자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수백조 단위의 수조 단위의 위안에 지금 앞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레이드를 만드는 항천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항공과기집단 소속이고요. 앞으로도 원격 조정이라든지 GPS 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자체가 항공위성 로켓 발사라든지 미사일 그런 것들이 정확한 위치에 타격을 가해야 되고요. 로켓 같은 경우는 정확한 위치로 로켓을 쏘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정확한 GPS를 통해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천지위성은 앞으로 군용 제품의 대부분의 대포, 로켓, 위성 대부분의 그 타격력이라든지 위성 쪽에 대한 그런 그 군용 제품에는 모두 다 탑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항천전자 상당히 잘 보셔야 되고요. 항천전자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방산주들 대부분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중국 증시에서 방산 관련주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밀려요. 갑자기 쭉쭉쭉 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코스피가 1978포인트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버티고 있죠. 0.07% 정도 플러스권에서 551포인트 정도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시장을 좀 보셔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다 밀리는 모습에서 오늘 어떤 종목이 오릅니까? 화학주들 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살펴보니까 조선주 조금 오르나요? 그리고 LG이노텍이 좀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고, 뭐 그 외에는 뭐 뚜렷이 보이는 종목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흐름을 조금 보여줍니다. 그나마 좀 대한항공이나 유가 관련 수혜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상승 흐름은 계속 되는데 죄송합니다. 상승 흐름은 계속 되는데 개별 모멘텀 종목도 위주로 해서 좀 먼저 시장 움직임이 좀 빠르게 나오고, 그 가운데서 실적이 좋고 수급이 양호한 종목도 위주로 해서 상승 흐름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올라가는데 개별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금 시선을 받고 있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상담해드리고 또 이제 같이 여러 가지 얘기도 드릴 건데요. 번호 안내해드리고요. 수급 100점주 좀 볼게요. 자,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오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입니다. KTNG부터 파트론까지 준비해봤는데요. KTNG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NG 보겠습니다. 자, 0.7% 정도 상승 흐름이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으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거 믿어야 될까요? 분명한 거 하나는요. 내일이 아니죠. 내년 KTNG 실적 흐름은 썩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수급 포인트에서 오늘 장에서 외인 2만주, 기간 24,000주. 근데 기타 업인 2만주 매도가 나와요. 자, 최근의 수급 어땠나요? 꼬여있는 포인트. 외인들의 매도세 보였고요. 기간은 매수였지만 다시 조금은 물량 자체가 많이 줄은 그런 흐름.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이에요. 오늘 일단 양매수가 들어오는데 막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위치가 아닌가. 일단 흐름을 봅시다. 그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슈거리가 소멸됐다는 거죠. 그렇죠? 좋은 종목은 맞아요. 하지만 당분간에 오늘의 이런 수급이 들어온다고 매수하시는 거는 좋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롯데케미칼이 오늘 급등 중입니다. 자, 현재 4.9%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5% 이상 급등 중인데요. 5% 가깝게 급등 중인데 오늘장 수급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외인 18,000주, 기간 만주, 기타 업인도 매수가 들어와요. 풀 매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금액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물량 자체가 현재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혀요. 자, 상승 그림을 탔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상승 그림을 좀 타긴 했는데 LG화학은 조금 약하긴 해요. 하지만 이런 포인트가 나와요. 내려왔다 올라간 이후에 N자형 반등 포인트가 좀 보입니다. 자, 롯데케미칼도 살펴보자면 마찬가지로 올랐다가 N자형 쉬고 난 이후에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상승을 좀 크게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들지만 현재 오늘장의 수급은 가능하리라 보이긴 하는데요. 최근의 수급은 아니에요. 최근의 수급은 아직은 조금 개선을 했다고 수급이 돌아왔다고 얘기 드리긴 약간 힘듭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어떻게 해요? 지켜봐야 됩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들고 계시는데 이거를 급하게 따라가시려고 하시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네. 좀 지켜봐야 됩니다. 내일 당장에 또 한 번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약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판단하기 힘든 흐름이다. 약간 좀 천천히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볼게요. 다음은 오늘 좀 빠졌다가 올라간 LG상사예요. 자, LG상사 보겠습니다. 이거 LG상사요. 분명히 약재거리가 발생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오늘장의 뉴스 기사를 보시면 자, 같이 보자면요. 범한 판토스 인수 이게 나왔죠. 지속 검토 중이다. 자, 범한 판토스는 어떤 누구의 회사입니까? LG 손자 회사입니다. 손자 회사라고요. 손자 회사. 자, 뉴스 기사를 보시면 누가 이 회사를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뉴스 기사 찾아보시면 나와요. 네. 여기 보시면 셋째 며느리 조은희 회장과 그 아들 구본호 씨가 총 지분 97%를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5천억에서 9천억 사이로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LG상사는 시총이 얼마? 1조 1천억 정도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는 가격이겠죠. 비싸게 사면 살수록. 근데 비싸게 주면은 자기들끼리 좋겠죠. 네.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상승 분위기를 타는 건 시간이 좀 걸리고 제가 볼 때는 조정 거친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매수하기엔 약간 꺼름직하다. 근데 수급은 오늘 조금 좋았더라. 수량으로도 3만 주에다가 5만 8천 주로 많은 물량이더라. 기타 오인 쪽 애들은 매도가 나가는데 최근에 수급도 보자면 많이 꼬여있는 상태였는데 기관은 잡아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올라가지 못했다고요. 계속 여기 갇혀 있었어요. 여기 뚫고 올라가면 모를까. 그래도 인수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흐름은 어떻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네. 약간 조심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천천히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대한항공이 급등합니다. 이 종목을 너무 일찍 팔았어요. 공개방송에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자, 4% 이상 현재 급등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유가가 계속 빠지니까 수익성 개선이 납니다. 수익성 개선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요. 유가 10달러 정도 하락당 10%인가요? 대한항공의 순이익이 미치는 영향이 1달러였나요? 300억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찾아보시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회사가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의 주가 포인트 자체가 쉽사리 멈출까요? 유가가 올라야 멈출 겁니다. 그렇죠? 거꾸로 가요, 유가랑. 자, 유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품 차트 볼게요. 유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유에서 WTI를 제가 주봉으로 볼게요. 이게 주봉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봉인데요. 크게 보자면 6월 달부터 빠졌어요. 7월 달부터 빠졌죠. 100달러가 넘었는데 지금 65달러 WTI가. 자, 그리고 두바이 말고 브렌트 볼게요. 브렌트 67달러. 자, 역시 마찬가지로 7월 달부터 쫙 110달러 때부터 빠졌습니다. 요거 차트 이렇게 가죠. 7월 달부터 자, 대한항공의 차트는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전부터 조금씩 좀 횡보하다가 7월 달부터인가 8월 달부터 올랐죠, 거의. 네. 상승 추세 계속 나올까요? 나올 거예요. 조정 거치면서 나오는데 신규 접근은 좀 반대 의견 드릴게요. 매수는 가능하지만 깊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규 접근자는 얼마? 최소한 4만 원대 오면 삽시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떠나가버린 버스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파트론입니다. 이 파트론이라는 회사 지난주부터
주식 담당자랑 제가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당최 연결이 안 돼요. 와, 지독합니다. 피하는 거죠, 이거 완전. 자그만치 5통을 걸어봤습니다. 목, 금, 월 오늘까지 해서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10% 이상 급등 중이에요. 수급도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외인 109,000주, 기관 16만 주. 오늘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인터플렉스도 같이 오르고 있죠? 상한가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삼성증권에서 IT 부품주의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매수해도 된다는 소리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주가가 그에 따라서 이슈를 받다 보니까 좀 IT 관련 중에서 이슈가 있는 좀 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급등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수급상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인은 계속 팔다가 오늘 들어오고 기관도 조금 들어서 파는 상태에서 좀 매수로 바뀌는 좀 모습이 나타나긴 했어요. 최근 들어서.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요? 전 약간 걱정인 게요. 요런 포인트도 있었고 약간 좀 정말 상승이 나올까? 나온 이후에 조정을 좀 더 거친 이후에 한 번 더 올라가는 이게 지금 오늘 상승 주는 게 두 번째 조정이라고 판단하기엔 약간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들고 계시면 되지만 신규적인 접근에 대해서는요. 진짜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천천히 보시면 어떨까. 일단 보유자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홀딩 하시라고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상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상담 첫 번째 종목 ICD입니다. 4008님 ICD 매수가는 11,200원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제가 10월부터 그 전에는 매도 의견 드렸지만 10월부터는 제가 보유해보자라고 의견 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매수가가 11,200원이십니다. 자, 여긴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돼요. 버티시면 됩니다. 네. 자, 수급 없어요. 실적 어떻게 해요? 실적도 어떻게 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냥 개꽝 이렇게 세게 표현해 볼게요. 꽝. 완전 꽝. 아주 적자도 이런 적자가 없다. 3분기 실적이 나왔나요? 좀 확인해 보죠. 자, 3분기 실적이 안 나온 거 나왔나요? 아예 안 띄웠나 이 친구들? 일부러 안 띄웠나? 안 띄웠나요? 자, 일단 한 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을 준답니다. 왜 주지? 좀 주가나 살려야 되는데 일단 주가를 살리기 위한 방책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살기 위해서 이제 삼성 쪽에서의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와 더불어서 수주 포인트가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이 밀렸고 최근에 10월부터 해서 IT 관련주들이 이와 같은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파트론과 인터플렉스의 그런 급등을 봤을 때는 다시 상승적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좀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건 뭐죠? 바닥을 확인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힘을 내시고 버티셔야 됩니다. 많이 힘들고 짜증 나시겠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4분기 때는 개선상이 나올 거고 그에 따라서 여타 IT, 중소형주,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4분기부터 개선상이 나오고 내년 시장에 대해서 개선상이 나온다.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중국 시장을 끼지 않는 이상은 쉽사리 주가가 올라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그 포인트가 제가 속을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있다면은 좀 버텨보시고 아니시라면 좀 반등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최소한 지금 현 가격대부터 해서는 30% 이상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대신에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놔두셨잖아요. 몇 개월 동안 놔두셨습니까? 최소 6개월 이상 넉놓고 바라보셨습니다.
10월 달부터 반등했습니다. 10월, 11월, 12월, 1, 2, 3. 3개월, 내년 3월이 돼야지, 꽉 차야지 6개월입니다. 내년 4월까지는 어찌됐든 시간을 줘야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같은 기간을 주면 올라가겠죠. 근데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거의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올라갔던 11,000원대, 12,000원이 아니라 9,000원, 8,000원 정도까지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내년 언제까지요? 3월까지의 시각입니다. 아셨죠? 이 포인트 기억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코콤 상한가 풀렸나요? 5857님 6,400원 10% 보겠습니다. 상한가에 샀어요? 6,400원 10%? 추가 매수요? 몰라요. 이런 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아, 상한가 잠겨있는 걸 제가 2번이나 간 걸 어떻게 저보고 이거를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 너무 진짜 인간적으로 매너 없으시네요. 상한가 2번 갔잖아. 이걸 더 어떻게 사라고 저한테 여쭤본다는 것 자체가 매너가 없으신 거예요.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TK 케미칼 6458님 1906원 20% 보겠습니다. 자, 1906원 참 바닥에 사신 거죠. 오늘 1920원입니다. 올라갔어요. 물렸다가 올라가신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샀나? 오늘 사셨어요? 자, TK 케미칼 실적 보시고 사신 건가요? 여쭤봅시다. 같이 볼게요. 실적 보시고 사신 건가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칭찬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TK 케미칼 시가총액이 얼마죠? 1,600억입니다. 3분기까지 순이익은 133억입니다. 그쵸? 자, 분기로 쪼개보겠습니다. 분기로 봤을 때 3분기 때 얼마 했나요? 별로 못했구나. 지금 보니까. 되게 못했네요. 4분기 때도 불안하겠는데,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3분기 때 개선상이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잠정치, 최근에 수급상, 뭐, 들어온다 하지만, 반등 좀 좋았자 2,000원입니다. 2,000원에 매도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 SDS 8388님 33만 7,000원에 15%. 단기로 보시려면 파세요. 자, 단기로 보시려면 파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삼성 SDS는 장기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언제까지요? 내년 5월까지 볼 생각 없으시면은 팔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년 5월까지 보시려면 매수해도 괜찮다. 대신에 뭐 분할 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빠지죠? 단기 대응 물어보셨죠? 네, 손절하세요. 만약에 장기로 보시려면은 가져가시고. 신규 매수 질문 또 있었는데요. 매수 괜찮습니다. 하지만 짧게 보시려면은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년 5월까지 보려면 들어오시고 아니시면은 그냥 팔아버리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자. 자, 다음은요. TPC 프린터 보겠습니다. 1069님 11,000원 10% 보겠습니다. 11,000원이요. 남들 다 팔 때 사셨네. 자, TPC는요. 작년 8월에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3D 관련. 3D 프린터로. 그때부터 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관련주들이 전부 다. 보고서를 쓴 친구를 알고 있는데 몰랐어요. 공개하면 안 되니까 그 친구도. 쓰고 나서 저도 알았죠. 그때부터 랠리를 펼치더라고요. 쫙 올라갑니다. 11,000원이면요. 11,000원, 12,000원 구간이면 여기잖아요. 네모칸 여기잖아요. 여기는 그냥 팔아야 될 자리인데 그걸 왜 사셔가지고 네? 무슨 자, 볼게요. 자, 여기 사셨는데 보통 이런 바닥 포인트 노리고 여기서 추세 보고 사셨나요? 추세 보고 사기에는 약간 위험한 그런 종목이죠. 추세를 보고 사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요? 상단이 추세 상단이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여기 보면은 고점이 맞고 떨어지는 여기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몇 번째 맞고 떨어졌어요? 하나, 둘. 여기 사셨나요? 아, 진짜 대박 미스테이크다. 네. 그렇죠? 다시 올라가요.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한 45% 빠졌다가 40% 50% 빠졌다가 40%까지 빠졌겠네요. 올라가는데
이제 저한테 궁금하신 거는 이게 매수가까지 갈 거냐가 문제시잖아요. 매수가까지 가겠냐? 네, 안 가요. 안 간다고요.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자, 실적도 볼까요?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작년, 네, 여기 볼게요. 연간으로. 네. 작년 실적 27억, 올해 6억. 많이 빠진다고. 순이익도 마찬가지가. 순이익은 좀 낫네요. 영업이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못 올라가. 이 실적의 이 주가 수준, 네. 이거 뭐? 슈퍼 고평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더라도 테마를 타겠죠? 그 테마를 보시고 매수하실 건가요? 테마 보고, 테마 하지 좀 마세요. 네. 왜 자꾸 테마 사셔가지고 마음고생하시고 잠을 못 자십니까? 비중 10% 그나마 다행이네요. 반등 줘도 못 가거든요. 못 가요. 반등 줘봤자 8,500원, 9,000원 사이예요. 네. 그때 오면 정리하시고 나오세요. 아셨죠? 네, 다음 볼게요. 오리엔트바이오 9434님 1,060원 보겠습니다. 10% 보겠습니다. 네, 오리엔트바이오 살펴보죠. 자, 1,060원이죠. 네, 참 고점에서 샀다, 그죠? 사기도 힘들다, 그죠? 여기서 어떻게 샀어요? 이거 어떻게 산 거예요? 이건 뭐 이런 거죠. 하늘이 너희는 주식하지 마 이런 겁니다. 진짜로 이거 어떻게 사 이거를 딱 이틀 3일밖에 못 샀었어요. 혼 좀 나봐라 이런 거 같아요. 완전요. 이거는 주식 안 하신 게 낫겠어요. 수급 뭐 외인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이런 건요. 뭐 실적이요. 뭐 흑자전 했다고요? 매출이 떨어지는데 뭐 흑자전 한 게 무슨 중요가 있어요. 매출이 떨어지는데 매출이 박살나고 있는데 매출이 살아나도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 몰라 관심 없어요. 저희 종목.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냥 정리하세요. 네. 의미 없는 종목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잔소리가 좀 많았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오전 10시에 매수하기 전에 질문하십시오.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국 상해 증시가 장중 3,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엇갈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장, 내일 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